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FOMC 의사록, 관세 이런 뉴스들이 정체를 보이다 보니까 정규 시장에서는 미증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 실적 나왔는데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된 비용 처리한 규모가 알려지면서 시간 외에서는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증시는 어제 삼성전자 플러스 2차 전지가 강세 보이면서 연중 최고치 돌파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특히 이제 관련된 업종이 계속해서 어제 올라갔던 업종이 그대로 이어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종목 장세 흐름, 최근에 주춤했던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강했던 종목군들이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선수 교체 장세가 되는지, 이 점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하락폭이 되게 비슷했어요. 0.5%대 하락을 했고, 러셀 2000은 1% 정도 하락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매물이었습니다. 오늘 11개 업종 모두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어떤 이벤트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고, FOMC 의사록에서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신중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주요 뉴스들도 보면 그냥 좀 쉬었다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분위기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FOMC 의사록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가 이게 고용까지 나빠지면, 이게 인플레이션 높아진다, 고용 나빠진다라는 경기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고 경기 나빠지면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내용에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게, 이 FOMC 의사록은 미중 간의 합의 전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미중 간 합의가 됐고 상호 관세가 내려간 상태라서, 그걸 감안해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진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은 계속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백악관에서 반도체 설계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판매하는 걸 중단한다,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이런 점은 어쨌든 계속 견제는 하나보다, 이런 신중론을 또 자극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보면 좀 엇갈린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뉴스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하면 매수하고, 펀드 매니저들은 좀 신중하게 가서 미국의 주식 비중을 낮춰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렇게 엇갈리는 건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불확실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최근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게, 다른 나라들은 경기 부양하고 있는 나라들이 제법 있는데, 또는 할 예정인 나라들이 있는데, 미국은 정책이 혼란기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미국적을 더 선호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해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인하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물동량을 봤더니 2주 동안 물동량에 큰 변화가 없다. 근데 사실 물동량에 변화 있을 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제 중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에 도달하는 배에 이렇게 벌써 확확 도착하고 그럴 때는 아니어서, 이걸 절대적인 어떤 수치로 볼 필요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눈으로 보이는 건 아직까지는 관세 유예 이해 또는 관세 인하 이후에 확인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관련해서도 뉴스 계속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 금리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오락가락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본 금리가 더 올라가면 미국에 투자했던 자금이 회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대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3조 7천억 달러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만 회수돼도 굉장한 금액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도 일부 투자자들은 하고 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주요 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날 금리가 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 초반에 어제 4.44%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 장중에 4.5% 잠깐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금리가 사실은 올라가기가 쉬워요. 왜냐면 그 채권 발행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오늘 5년물 700억 달러 발행이 있었고, 보통 한 200억, 300억 달러 사이 발행되는데, 오늘 되게 많이 있었고, 내일은 7년물 440억 달러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회사채 AT&T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7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또 167억 달러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금리가 좀 오르기가 쉽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 데다가 이제 또 연준에서 금리나 당장은 안 할 것 같으니까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갔고, 이 영향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좀 눌리는 그런 이유로도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메인 이벤트는 사실은 마감하고 나온 엔비디아 실적이죠. 일단 대략적인 것만 제가 정리를 해보면, 매출은
44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432억 달러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예상치보다 잘 나왔죠.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96센트. 예상치가 원래 이제 88센트였다가 최근에 약간 높아져서 93센트였거든요. 그래서 88에서 93센트 정도였는데 예상치를 역시 넘겼죠.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 매출은 450억 달러. 그러니까 예상했던 거 상단보다는 좀 낮긴 했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평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국 수출 아니었으면 80억 달러를 더 높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수출 금지만 아니었다면 실제로는 530억 달러를 제시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잘 나왔는데, 그리고 중국 수출하려고 뭐 중국용 제품 막 개발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H20 중국용 반도체 못 팔게 돼가지고 그거 털어버렸잖아요. 그게 45억 달러 정도 비용이 나갔는데 매출에는 25억 달러 정도 영향을 줬다. 그래서 실제로 달성한 또는 달성할 뻔한 실적은 상당히 좋았을 것이다라고 평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간에서 이건 뭐 수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 볼 때는 또 봐야 되는데, 시간 외에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 다른 여타 반도체주들도 동시에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보통 지난 어떤 10년 동안 추이를 보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직후에 매수했을 때, 예, 하루 지났을 때 평균 수익률이 2.3%, 일주일은 3.9%, 한 달은 2.3%, 한 분기는 17.5%, 1년 후에는 117%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평균치가. 물론 이제 최근에 한 2, 3년 동안 크게 올라가서 이제 그게 영향을, 수치를 이제 전반적으로 끌어올린 측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엔비디아는 실적 시즌에 제법 인기 있는 주식이었다라는 점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베팅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관건은 이제 중국이죠. 이게 이제 중국의 매출 비중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중국 매출 비중이 정말 줄어든 거냐. 왜냐면 우회적으로 중국에 들어간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줄었을지도, 중국 매출 비중이 이거보다 클지도 몰라.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달리 생각하면 이 숫자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게, 어쨌든 돌아서 들어갔어도 매출로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매출, 직접적인 중국 매출 비중은 저 정도고 우회적으로 들어간 거가 있긴 있으니까 그냥 숫자 나오는 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이제 믿으면 될 것 같다. 근데 관건은 이제 저 중국 매출 비중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규제가 지속되면 그만큼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니까 중국 시장 계속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후에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최근에 미증시가 괜찮아진 게 불확실성을 언급하는 빈도수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세에 관련된 언급량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게 일종의 리스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불확실성, 관세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걱정거리가 좀 완화가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좀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으로는 오늘 뭐 하락한 업종이 워낙 많아서 특징주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은 오늘 그 증권사에서 어떤 분석이 나왔냐면 결국엔 공장 안 옮길 거다. 차라리 관세 25% 물고 말지 안 옮기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옮겼을 때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차라리 관세 25% 내고 해외 쪽에서 생산하는 게 낫다. 그리고 애플의 결정적인 타격은 안 줄 거야.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어.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강보합으로 됐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은 이제 AI 수혜 지속 누릴 거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하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 영향으로 이제 플러스가 났고, 그 외 종목들은 뭐 정규 시장에서는 대체로 좀 눌렸고요. 그리고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 1%대 상승률로도 상승률 5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신중했던 하루였다. 뭐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평가가 양호하게 나와서 그 부분이 이제 시간의 주가에 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최근에 중요했던 패턴, 뭐 제가 그 60주선 넘어가면 그 다음 주에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 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 하락이냐, 뭐 반등이냐, 이게 결정됐다.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 2월 같은 경우는 음봉 나오고 그 다음 주 양봉 나오면서 2주 더 양봉이 나왔었는데, 이제 3월 같은 경우는 음봉 나오니까 그 다음 달에 또 음봉 나오고 이제 계속해서 빠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반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일단 양봉이 나왔잖아요. 확률적으로 보면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
추가적으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하락을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서 끌어올렸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선물하고 콜옵션을 매수했는데 어제 콜옵션 매수가 작년 6월 13일 이후에 최고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작년 6월 13일 추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단타라면 오늘 싹 다 지워질 건데 단타인지 아닌지 단타가 아니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쪽이라면 저걸 그대로 살려두면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좀 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위아래로 한 이제 뭐 100포인트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제가 뭐 계속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이거는 저만 말씀드리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뭐 제가 얻어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차트를 막 뭐 분차트 30분, 60분, 90분부터 시작해서 월봉, 주봉, 연봉, 분기봉 다 뒤져보면서 패턴을 찾은 거라서 삼성전자가 120월선이 바닥으로 작동했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삼성전자가 120월선 깼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깼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또 지선이 되면서 돌리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의 ETF, 레버리지 ETF, 인버스 레버리지 ETF가 홍콩 증시에 상장을 했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어제 9시 반에 텔레그램 채널로 이제 자료를 보내드렸었죠. 삼성전자 어제 올라간 게 혹시 이 재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된다고. 근데 지금 위치를 보면 삼성전자의 PBR 밴드,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 지금 0.95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도 못해요. 예, 그만도 못하거든요. 밴드상으로 하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ETF가 이제 인버스 쪽, 하락 쪽으로 베팅되기보다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베팅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입증이 되려면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그러니까 매수 기조가 3일 이어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반짝 단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최소 3일 이상 이어져야 이게 추세가 되는구나라고 가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까지 삼성전자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120월선 바닥 잡고 추세적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주변주까지 확 번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타인지 아닌지 오늘 내일 좀 가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은 뭐 역시 제가 분기 차트상 저 60분기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저선 닫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반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좀 큰 양봉으로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상승 쪽으로 돌리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한 분기 정도는 양봉 나오면 그 다음 분기에서 한 분기 정도는 더 이어지더라. 근데 이게 이제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때 빠졌다가 결과는 더 세게 올라갔잖아요. 결국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최근에 수급을 보면 그 개인들이 매수를 좀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개인들만 일방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적당하게 이제 날짜 채워가면서 이제 붙고 있어서. 근데 저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예탁금이 지금 터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아마 지수는 괜찮아도 종목별 차별화는 되게 심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되게 좋은 장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종목들별로 차이가 되게 심하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서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차별화 장세를 염두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 외국인 기관이 좀 잘 매수하거나 매도했다가 멈추고 이제 매수로 바뀐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일단 시간 외에서는 괜찮게 출발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관련 주들 쪽으로 연결이 되는지, 왜냐면 이게 시소예요. 지금 돈이 아주 넉넉한 장이 아니라서 시소 장세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소 장세다라는 거는 이 종목군들이 움직이면 반대 시소에는 최근에 강했던 거, 뭐 예를 들어서 원전이나 방산이나 뭐 조선이나 이런 부류 중에 일부 종목은 반대 시소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 외국인 투자들은 5월에 순매수로 끝날 것 같아요. 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뭐 예를 들어서 한 7천억씩 순매도 연속으로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아서 그런 이제 마감할 것 같은데, 다만 매수 업종의 변화가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동안에는 이제 매수하면서도 방산이나 뭐 조선 이런 거 매수했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이런 쪽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도가 완전히 바뀐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순환매하는 건지 이 구도를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2차 전지 조합이 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두 개가 시가총액이 좀 굵직한 종목이라서 두 개를 동시에 올리기는 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개로 이제 뭐 주도주와 보조 주도주 이런 형태로 가는 건지, 특히 이제 낙폭이 컸던 종목들 또는 눌렸던 종목들이라서 이 조합에 어떤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단이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2차 전지,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엔터 등등의 어떤 부류들이 대형주 부류거든요. 근데 이쪽에서의 어떤 변화, 최근 들어서는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대형주 쪽, 제가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힘있게 밀고 올라가려면 주포와 주도주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주도주 등장이 되게 필요하고, 코스닥 쪽에서 주도주가 들어오면 주식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예탁금이 불어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야 돼서 이제 증시에 좀 주도주 등장이 좀 절실하다, 지금 위치에선. 그러니까 이런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올해 그 5월 이후에 이렇게 추이를 보면 그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엔터주가 좀 살아나고, 그다음에 조선주 어정쩡,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어정쩡 이런 흐름인데, 이게 이제 어제 그래프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올라가고, 원전이나 엔터나 조선 부품이 좀 꺾이고 이런 구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의 어떤 전체적인 추세, 그리고 어제의 추세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게 순환매냐 선수 교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 1차,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선 2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고, 변곡점 전후에서 종목들이 어떤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소외주 쪽으로 갈 거냐, 기존 종목군들이 계속 가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라고 하면 사실은 새로운 종목군들이 등장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좀 새로운 종목들이 합류하는지 아니면 교체가 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라서 오늘부터는 어제부터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제가 살펴보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